네, 금요일에 부자들의 경제신문들 콕콕 집어서 중점적인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엔저요 김건희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쇼크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쇼크에도 여러분 이틀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나타내고 올해 실적도 사실 불투명한데요. 반도체 전망을 오늘 중점적으로 볼 텐데 일단 2019년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명히 이 하반기에 들어서 좀 더 회복이 가능할까? 이게 중점이 될 것 같은데 투자 설비에 쏠린 눈, 거기다 실적 상승에 쏠린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적 바닥권에 과연 근접한 걸까요?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차츰 사라졌다라는 평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상승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측에선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는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일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둔화, 디램 가격도 하락, 장비 투자도 축소. 그런데 주가 하락은 좀 멈춘 듯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1분기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먼저 맞은 것 같다. 그리고 1분기에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텔이 오늘 아침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매출도 나왔고 예.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는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2019년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세계적인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담을 데가 어디다? 바로 IT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총의 어떻게 보면 30% 이상은 차지하는 게 바로 이 IT이기 때문에 IT를 빼놓고 우리나라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네. 해외 컨퍼런스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먹을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오히려 신흥국 쪽에서 또 먹을 게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섹터들의 이런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어디에 투자하냐? 야,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식의 순위대로 시가총액 상위의 이런 종목들로 섹터가 지금 픽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미 사실은 뭐다? 작년 말에 계속해서 올해 안 좋을 거입니다 인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크게 없을 것 같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뭐 중소형 주로는 어떻게 보면 한솔케미칼 정도 어떻게 보면 소재 업체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 올해 장비 투자 40%가량 반토막으로 투자를 줄일 것으로 보이고요. 서버용 디램 가격의 전망은 계속 내리막길을 겪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더 암울해서 SK 하이닉스 측도 초호화 국면 마무리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부분을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반영을 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2%대. 상승입니다. 더 괄목할 만한 사항은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들 업종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업황과 주가 흐름 어느 정도로 다음 주에도 동반해서 봐야 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시대는 이제 2세대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내연기관차와
투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시대의 차가 오고요.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자, 올해의 우리나라의 야심찬 이 수소차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우리는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 이 친환경차 개발 생산, 특히 이미 한국은 2030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이미 혁신 성장의 대표 사례로 전략 육성하는 문재인표 산업정책으로 떠올랐는데, 자, 친환경 주도권이 이제 대기에서 도로로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 승자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승자를 따지기보다 어떤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내로라 하는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 따로 뭐 전기차, 수소차를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 종목별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다 같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1월 달에는 그냥 수소차 나만 가자를 얘기를 했었지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낙폭이 있는 것도 있고 그 올라가는 게 조금씩 수소차가 좀 수소차의 파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로 오늘부터 그동안 열심히 쉬던 전기차가 움직이기 네.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 바톤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차 그래 내가 받을게 오늘 라고 하면서 파워로직스가 이렇게 7% 가량 움직여주고 있다는 상승이에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못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형주 쪽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LG화학이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도 2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3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움직이고 여러분들 눈앞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LG화학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이 전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재료 쪽도 지금 현재 최근에 분위기가 어떻다? IT의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 SDI가 다시 한번 전고점 원저리까지는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형 같은 경우는 LNF,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가 다 이게 음극재, 양극재 업체들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애들입니다. 전기차 쪽에서 벌써 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네. 잠시 수소차가 쉬어가면 전기차가 달릴 거다라는 얘기를 서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바통 터치를 계속해서 하면서 네. 그럼 이제 명칭을 뭐 수소차, 전기차도 좋지만 좀 더 친환경차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탑픽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아까 네. 대형주 얘기해 네, 주셨고요. 대형주 했고, 삼성 SDI 네, 등등. SDI가 LG화학 얘기해드렸고요. 중소형주에서는 LNF하고 LNF. 에코프로 정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 보시면 좀 예.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 알아봤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운전하는 세대의 마지막 세대임을 알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가운데 파미셀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틀째 상승인데요. 외국인들이 3일째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신약의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세그레멜시 이 부분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조건부 허가 심의 품목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성공한다면 셀그램 LC가 식약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으며 세계 첫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좀 급등으로 시작을 했고 예. 실제적으로 장 중에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된다 이런 종목들은 좀 그런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지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신다면 꼭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슈들 특허가 나왔다는 건 대부분 어떻게 된다? 하루 이틀
아니면 많아봤자 3일 정도로 이게 이런 재료가 사그라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긴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래쪽으로는 꼭 손절 라인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5,000원 정도를 꼭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전기차 섹터들하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생각보다는 잘 움직여주고 있어서 네.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의 시장의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좀 파미셀한테도 좀 계속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도주가 없었고요. 아, 그렇죠? 이번 주에는 좁은 박스권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일부 전기차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버티고 네, 있다라고 그렇죠? 네. 판명을 해줬어요.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이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